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디페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가혈당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은 혈액 중 포도당 농도를 뜻하는데요. 당뇨 환자는 이 농도가 너무 높아서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루 동안 혈당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그래도 정상인의 혈당은 그림과 같이 70과 140mg/dL 사이를 유지하는데요. 이와 달리 당뇨 환자는 혈당이 140보다 더 높거나 때로는 70m로 떨어지면서 들쑥날쑥한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듯 시시각각 변화하는 혈당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자가혈당 측정이 중요합니다. 자가혈당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혈당 방지입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70mg/dL 미만으로 정상보다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자가혈당을 측정하면 중간중간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혈당이 70m로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식사가 늦어지거나 식사량이 부족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 과한 운동이나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공복감, 흥분,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떨림, 두통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당뇨 환자는 혈당을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혈당은 과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악화되거나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약을 먹기 시작하는 등 질병과 약물의 영향으로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고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은 3다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바로 다녀, 다식, 다음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거나 물을 자주 마신다면 고혈당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요법 및 치료 효과의 확인입니다. 꾸준한 운동,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 나트륨 제한과 같은 생활요법과 치료 효과를 수치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 둘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그에 맞게 생활요법과 치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가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가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혈당 추이는 바뀔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면 조절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자가관리를 하게 돼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가 혈당 측정은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환자 상태에 따라 하루에 몇 번 측정해야 하는지, 하루 중 언제 측정해야 하는지는 다릅니다. 어떤 환자는 아침 식전과 식후, 점심 식전 식후, 저녁 식전 식후, 취침 전, 이렇게 해서 하루에 총 7번을 재야 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아침 식전 혈당은 꼭 재고, 나머지 중 2번만 재서 하루 동안 총 3번 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식후란 밥을 다 먹고 난 지 2시간이 아닙니다. 밥을 먹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을 식후라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다음은 평소보다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당뇨 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 치료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앞서 얘기한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 임신성 당뇨거나 당뇨 환자가 임신했을 때에는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가혈당을 왜 측정해야 하는지, 언제 측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올바른 혈당 측정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혈당을 측정할 때는 혈당 측정기, 체열기, 체열침, 시험지, 일회용 알코올 솜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다 챙긴 다음엔 물로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물로 손을 씻는 대신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알코올 솜으로 손가락을 닦는 경우에는 알코올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손에 무언가 묻어있거나 물기나 알코올이 남아있으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손을 깨끗이 씻고 말려주세요. 그 다음엔 체열 부위를 정합니다.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가 덜 아프니 손가락 가장자리를 체열 부위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체열 전에 손목에서부터 손가락 방향으로 마사지해주면 피가 한 번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매번 한 손가락에서 체열하지 않고 부위를 바꾸면서 체열하면 덜 아프고 피부 손상도 덜하니 순서를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체열해주세요. 이제 손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계를 준비할 차례인데요. 체열기와 혈당 측정기는 회사마다 사용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체열기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체열침을 체열기에 꽂습니다. 체열침의 보호캡을 뺀 다음 체열침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체열침의 깊이는 커지고 그만큼 찔렀을 때 나오는 피의 양도 많아집니다. 통증도 함께 커지니 본인에게 맞는 체열침 깊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체열기 준비를 다 했다면 이제 혈당 측정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통 안에 있는 시험지는 통을 처음 개봉한 지 3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만약 혈당 측정기에 코드가 정해져 있다면 시험지의 코드와 혈당기의 코드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시험지를 꺼내고 뚜껑은 바로 닫아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 습하지 않은 곳에 통을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지를 혈당기에 끼우면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체열을 해보겠습니다. 체열기 뒷부분을 뒤로 당겨 체열침을 장전합니다. 체열기가 손가락 가장자리 표면에 딱 맞도록 고정한 다음 버튼을 눌러 체열합니다. 피가 나오면 시험지에 갖다 대서 피가 시험지에 빨려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을 짜서 피가 나오게 하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가 나오지 않는다면 체열침을 바꿔 끼우고 다른 손가락에서 한 번 더 체열해주세요. 체열한 다음 기계에 뜨는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다 쓴 체열침과 시험지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때 체열침의 바늘이 그대로 노출된 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리까지 마치면 이제 기록만 남았습니다. 당뇨관리 수첩에는 기본적으로 날짜와 요일, 혈당 수치, 복용한 약 또는 인슐린의 종류, 양을 적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낮거나 높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사, 간식, 음주 등 탄수화물에 초점을 맞추어 먹은 음식의 양을 적고 운동시간, 강도, 종류와 함께 스트레스 유무나 질병 유무와 같은 본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적습니다. 다음은 예시인데요. 특이사항에서 먹은 음식의 양과 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80mg/dL 미만을 목표로 하니 혈당 수치를 기록할 때 이 점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기록한 당뇨관리 수첩은 병원에 내원하실 때 가지고 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수첩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본인의 생활 습관에 맞춰 필요한 당뇨 관리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측정기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가지고 가서 기계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를 낸 다음 반은 병원에 있는 혈당 측정기의 시험지에 묻히고 나머지 반은 본인이 가지고 온 혈당 측정기의 시험지에 묻혀서 측정되는 두 값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10에서 15% 정도의 오차는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메디페어와 함께 올바른 자가혈당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